당신의 퇴직금 10년 뒤에도 안녕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퇴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5%가 퇴직금을 중간에 찾아 쓴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잠시 후 자녀 결혼과 작은 가게 창업을 위해 1억 원의 퇴직금을 전부 당겨 썼던 한 평범한 50대 가장이 10년 뒤 어떻게 월 수입 80만 원의 빠듯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쳐버린 단 하나의 결정적인 원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났던 김진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52살의 나이에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마침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평생 직장은 어렵다는 생각에 작은 치킨집이라도 열어 노후를 대비해야겠다는 조바심이 들었죠. 통장 잔고는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이었습니다. 어차피 내 돈인데 나중에 받을 월급 좀 미리 당겨 쓰는 거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1억 원이 넘는 목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쾌척하고 나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상가 계약을 하고 번쩍이는 튀김기를 들여놓았을 때만 해도 그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보다 훨씬 차갑고 높았습니다. 창업 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골목마다 들어선 경쟁 가게들 틈에서 살아남기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을 때 그의 수중에는 빚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62의 김진성 씨는 더 이상 번듯한 직장의 부장님이 아닙니다. 동네 공공근로를 하며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기초연금을 모두 합쳐도 8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저 입에 풀칠하고 삽니다. 10년 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돈만 있었어도. 그가 흘리는 후회의 눈물은 결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김진성 씨의 사례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자금의 사용처 1위는 놀랍게도 생활비 및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이었습니다. 무려 60%에 달합니다. 빚 갚는 데 썼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돈이 노후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증발해 버린 셈입니다. 정작 내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는 응답은 고작 6.7%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미래의 자산이 아니라 과거에 못 받은 월급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연금 가치보다 당장 눈앞의 현금을 더 크게 생각하는 근시안적 편견이 결국 미래의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돈 내가 잘 굴리면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 경제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가령 매년 임금이 8%씩 오르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5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아 그 돈을 연 4% 수익률로 운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5년 뒤 그의 총 자산은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동료보다 무려 2,332만 원이나 더 적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회사에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회사의 임금 인상률만큼 복리로 굴러가는 최고의 투자 인셈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애써도 안정적인 직장의 임금 상승률을 꾸준히 이기는 투자를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왜 위험한지 그 공통적인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김진성 씨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노후 현실 때문입니다.
나중에 국민연금 받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5%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을 줄여주는 효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가 우리의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노후 소득은 흔히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에 비유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이 중 퇴직연금이라는 가장 튼튼해야 할 다리 하나를 스스로 부러뜨리는 순간 우리의 노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후회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당신의 퇴직금에 이름표를 붙여주십시오. 이 돈은 자녀 결혼 자금도 급한 생활비도 아닙니다. 이 돈의 이름은 오직 하나, 65세 이후의 나를 위한 생존 자금입니다. 이 돈의 주인이 현재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명확히 새기는 것. 모든 변화는 이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만약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을 했다면 단 하루도 망설이지 말고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그 돈을 옮겨야 합니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 같은 금전적 혜택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도록 굳게 잠가주는 심리적 안전장치 역할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IRP 계좌의 장기 복리 효과와 과세이연 혜택이 노후 자금 마련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입을 모읍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돈이 필요하다면 퇴직금은 당신의 인생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십시오. 지금은 법적으로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같은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아니면 중간 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제발 이 돈만큼은 지켜달라 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을 찾아본 후 정말 다른 길이 없을 때만 고려해야 할 마지막 선택지인 것입니다. 다시 김진성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만약 그가 10년 전 중간 정산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1억 원을 IRP 계좌에 고이 넣어두었다면 지금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꾸준한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이 더해져 지금쯤 매달 든든한 연금을 받으며 훨씬 더 품이 있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10년, 20년 후에 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통해 10년 후에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후회가 아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 운용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